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겉보기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일본어 표현 모스코시에 대한 짧은 설명문이에요. 아마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셨으면, 조금만 더 란 뜻인 건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표현이 왜 유독 한국인에게 입에 착 붙는지, 그 감정적 공감대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더함의 미학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그 정반대의 개념, 바로 멈춤의 미학은 일본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이면의 문화 코드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은 그냥 유용한 표현이구나 하고 하나 배우고 넘어가는데 사실 하나의 표현이라는 게 그 언어가 세상을 보는 창문 하나와 같거든요. 특히 모스코시처럼 뭔가를 더 추구하는 표현이랑 반대로 이제 충분하다고 선을 긋는 표현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그 사이 어떤 긴장감 속에서 그 문화권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가치관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선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 원할 때랑 그만 원할 때, 이 두 가지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면 그 사람과 훨씬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지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익숙한 쪽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따르면 모스코시의 발음은 모를 길게 끄는 모스코시입니다. 이 장음이요, 사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 언어학적으로는 꽤 중요한 장치 아닌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한국어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의미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를 만들어버리죠. 그 유명한 예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바상은 아주머니, 오바상은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요. 이게 단순히 발음의 멋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의미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의문 요소, 그러니까 포님인 거예요. 모스코시의 이 장음은 이미 이만큼 왔는데 조금만 더 하는 어떤 애틋함이나 간절함의 여운을 담는 역할도 하고요. 그냥 모스코시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감칠맛이 살죠. 와, 그 장음 하나가 감정의 여운을 담는 그릇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밌네요. 저 그럼 이제 진짜 본론인데요. 이 표현이 가진 진짜 힘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어의 조금만 더랑 감정적, 상황적 뉘앙스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1대1 대응이 좀 드문가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a little more는요. 굉장히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냥 양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요? 네, 맞아요. 그런 정보 전달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어의 조금만 더, 나 일본어의 모스코시에는 단순한 양의 추가를 넘어서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거든요. 감정이요? 네, 마라톤 결승선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칠 때 그런 처절함이라던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더 먹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 아니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의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이요. 이 감정의 결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이거 혹시 무리하게 들리진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 과정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조금만 더라는 말 속에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다는 어떤 미련의 정서가 깔려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한국어에서 조금만 더는 때로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를 좀 재촉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모스코 씨도 그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때가 있나요? 아니면 항상 긍정적인 노력의 상징으로만 쓰이는 건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물론이죠. 어떤 표현이든 100%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 할당량을 다 채운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웃으면서 모스코시 간바로울까? 조금만 더 힘내볼까? 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격려가 아니라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압박이죠. 핵심은 말하는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그 맥락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자체가 가진 기본적인 결은 목표 달성을 향한 긍정적 의지라는 거예요. 일본의 수많은 창작물에서 주인공이 막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먹을 꽉 쥐면서 외치는 대사가 바로 모스코시다 이거든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거의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하고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성취나 인내 같은 일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이른바 간바루 정신이랑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할 때도 쓰이지만 결국 그 본질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종합지 보셨습니다. 타인과의 소통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기 완결적인 동기부여의 주문에 가깝죠. 그래서 자료의 예시처럼 공부나 운동할 때 혼잣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동전의 뒷면이요? 네, 모두가 이렇게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달리는 사회라면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는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계속 모스코시만 외칠 순 없잖아요. 자료 마지막에 언급된 이제 그만,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표현들. 예를 들면 모이이나 주분데스 같은 것들이요. 이건 모스코시처럼 단순하고 명쾌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모스코시가 화자의 욕구를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내는 양의 표현이라면 모이이나 주분데스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음의 표현에 가까워요. 특히 모이이는 일본어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표현이죠. 함정이요? 네. 직역하면 이제 좋다는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만족해서 이제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더는 사양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됐거든요 하는 신경질적인 거절의 의미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위험한데요? 상대방은 만족했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겪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일본의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밥을 더 주시겠다면서 주걱을 드셨어요. 저는 배가 불렀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싶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주분데스,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죠. 네. 제 딴에는 최고의 칭찬이란 거절을 겸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왜요? 충분합니다가 칭찬이 아니었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분데스는 양적으로 충분하니 더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 음식의 맛에 대한 감탄보다는 양에 대한 계산처럼요? 네,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땐 차라리 오나카 이빠이 데스,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거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데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와, 더함을 요청하는 건 한 단어로 명확한데 멈춤을 표현하는 데는 이렇게나 많은 사회적 맥락과 섬세한 단어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모스코시가 한국어랑 거의 일치해서 자신감을 줬다면 이쪽은 오히려 그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데요. 더 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만 달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걸까요? 일본 문화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엔료, 즉 사양이나 삼감의 미덕과 관련이 깊습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절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충분히 만족했다는 형태로 애둘러서 표현하는 화법이 발달한 겁니다. 문제는 그 만족이 진짜 만족인지 아니면 거절을 위한 완곡한 표현인지 그 속내, 혼내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모스코시는 자신의 욕구나 의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표현, 그리고 모이나 주분데스는 상대방과의 관계, 또 분위기를 고려해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멈추는 일종의 사회적 브레이크 같은 표현이군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표현을 함께 이해해야만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엑셀러레이터,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인 셈이죠. 엑셀과 브레이크라. 네. 그리고 언제 엑셀을 밟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언어의 유창성을 넘어선 문화적 유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 짧은 자료가 왜 그렇게 흥미로웠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모스코시라는 표현 하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문화적 힘의 장을 보여주는 단서였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본의 한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반찬을 발견했을 때
주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모스코시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요. 이건 쉽죠?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죠. 당신이 호스트인 파티에서 일본인 친구에게 계속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뭐 이요? 지우분 이타다이타카라 라고 말해요. 자, 이때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배가 부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엔요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한 번 더 권해야 할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할까요? 와, 정답이 없는 문제 같은데요? 그 친구의 표정, 말투, 그리고 우리 사이의 친밀도 같은 모든 비언어적인 단서를 총동원해서 판단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는 공식이 아니라 눈치와 감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스코시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보편성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모이이를 통해서는 언어의 특수성과 문화의 깊이에 겸손해집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을 모두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 정말 깊이가 남다르네요. 모스코시라는 작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추구와 절제, 또 개인의 의지와 관계의 조화라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는 방이 나타난 기분이에요. 결국 이 표현들을 제대로 쓴다는 건 단어를 아는 걸 넘어서 지금이 밀어붙여야 할 때인지 아니면 물러서야 할 때인지를 아는 사회적 지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지혜는 비단 일본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속에도 분명 더함을 부추기는 말과 멈춤을 권하는 말들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모국어를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함과 멈춤에 대한 일본어 표현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 즉 딱 이만큼만, 정확히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뉘앙스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 중용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말이죠. 모스코시의 아쉬움도 아니고 모이이의 단호함도 아닌 그 미묘한 경계선, 어쩌면 그 완벽한 균형점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사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만족의 형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다음 언어 탐험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